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타임즈 커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월 24일자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떤 책상에 앉아 있죠. 역시 독수리, 미국의 성조기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지금 머스크가 하는 일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첫 행보를 한번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금 다우전 커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좀 자른다 이런 뜻이죠. 자, 뭘 자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팀이 지금 다지 팀이라고 하죠. 인사 개혁 개혁 팀이 자, USAID 본부 접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제 거부가 됐고요. 도주의 이제 법적 권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연 웹사이트도 없고 그런 그 실질적인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지 위임을 했단 말이죠. 위임 권한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이 위임 활동을 하다 보니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 공무원 대량 해고 및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사를 교체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트레저리 빌딩,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 빌딩 앞에서 지금 프로테스트, 정부에 지금 반대하는 데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Nobody elected 일론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일론을 뽑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진다는 거예요, 지금. Thank you, federal worker, stay strong. 우리 연방 직원들, 정부 공무원들이요. Stay strong. 우리 똘똘 뭉치자. 뭐 이런 푯말을 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제 그 디지털 서비스 및 연방 인사관리국 등을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주요 기관들의 지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지가 연방 인사관리국 이런 시스템에 접근하여 민감한 정보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 지급 시스템 접근을 요구했고, 초기 거부 이후 승인됐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개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지금 USAID 여기 기관의 해외 원조, 농업 지원 등 주요 프로그램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머스크의 행동이 백악관 승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입장. 그러다 보니까 법적 대응이 있다는 거죠. 공무원 및 연방 공무원 및 민주당 의원들이 이 다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서 아마 이제 법적인 싸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의 반응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전반적인 이런 내용인데, 오늘 기사 내용은 그 이제 일부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영어로. 자, 그렇다면 머스크와 트럼프 측의 이제 논리를 구조를 한번 보면은, 정부가 너무 크다 보니 비효율적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 너무 많다, 불필요한 기관이 많다. 왜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아시다시피 그 일론 머스크가 혁신을 했잖아요. 그 X라는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직원들을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돼요, 이게. 그러나 과연 정부라는 곳에서는 이게 과연 되느냐, 이런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시각에서는 쓸데없는 규제가 많다 보니 기업 규제 활동을 방해한다. 기업 활동을 방해하더라. 또 예산이 낭비되는 프로그램이 많고 정권과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정책을 방해하기도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USAID와 같은 기관이 외국에 돈을 지원하는데 미국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왜 외국에다가 돈을 퍼주냐, 이런 논리.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직원의 80%를 해고했는데도 서비스가 유지가 되었으니 정부도 한번 그렇게 도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고 정책에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정부의 공무원 수는 미국 연방 정부에는 약 210만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론 군인 140만, 연방 계약직 직원이 400만 명을 포함하면 총 750만 명 이상이 정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계약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 및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규모가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방 그 미국 정부 예산을 보니까 6.1조 달러라고 해요. 약 8천조를 예산이 규모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1.3조 달러, 국방 8천억 달러, 메드케어 의료가 이제 9천억 달러, 그다음에 부채 이자 6,600억 달러. 미국의 그 부채가 크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출이 많다 보니 이 8천조를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머스크의 생각은 야, 이거 불필요한 지출 공무원 수 줄인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한번 쉬운 도표를 가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 연방 예산에서 연방 그 인건비죠. 인건비는 딱 가만히 보면 이제 페더럴 페이롤이라고 하죠. 그래프를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지금 소셜 시큐리티니까 어느 나라나 소셜 시큐리티가 커요. 지금 사회 보장하는 게. 그다음에 메디케어 의료 분야가 이제 한 이 정도 2위죠. 미국에서는. 3위가 이제 국방 예산이 3위가 되겠고 그다음에 아까 그 빚 갚는 거 4위가 되겠는데 그리고 나머지 5위가 지금 페더럴 페이롤 그러니까 연방 인건비가 미국에서는 5위가 되겠죠. 이제 다른 지출도 이제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가 약 46.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셜 시큐리티가 1위, 2위가 지금 보니까 에듀케이션, 교육 돈이 많이 들어요. 3번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 디펜스, 나머지가 이제 페더럴 페이롤, 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라든지 국방, 교육 이런 분야가 우리나라는 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 그다음에 국방, 그다음에 이제 이자 내놓은 비용이 크다는 거 이렇게 한번 표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만 좀 줄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트럼프나 머스크 측의 주장은 기업처럼 운영을 해라. 그 공무원 조직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고 반론도 많죠. 정부는 기업과 다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수익을 낸 돈을 버는 목적이 있지만 정부란 것은 돈벌이가 아니고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보니 이제 공무원이 이제 줄어들면은 세금 신고, 의료보험, 공항 보안 등 필수 서비스가 좀 느려지겠고 비효율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염려가 되는 거죠. 실례로 인천공항,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그 이번에 휴일날 가보니까 뭐 4시간을 먼저 갔는데도 비행기를 놓쳤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공무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였기 때문에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삶과 직결되다 보니 과연 이게 줄이는 것이 정답일까? 이런 거에 대한 반론도 많다. 그 기사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the stand off. 자, stand off란 것은 서 있다. 오프니까 팽팽한 대치라는 것을 이제 stand off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그 서 있다 보니까 총싸움할 때 서로 서 있어. 어떤 교착 상태 이런 뜻이거든요. 자, 1300 펜실베니아 에브뉴 지금 주소죠. 1300번지 펜실베니아 에브뉴에서 지금 대치 상황이 was not much of. 자,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스펙터클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규제의 칼을 들고 쳐들어갔는데 그렇게 뭐 대단한 스펙터클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1300 펜실베니아 에브뉴는 미국 국제개발처 해가지고 미국의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본부의 주소라고 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US Agency International Development 그러니까 국제개발처 주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쳐들어갔는데 그렇게 그다지 큰 스펙터클한 장관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 첫 번째 데이, 그 찾아간 날, 그 2월 달에 찾아갔는데 그 첫날, handful of men. 자, handful of란 것은 핸드니까 손 한 줌이죠.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working for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 규제위원회가 몇 명씩 안 되나 봐요. 이분들이 had come to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자, USAID라고 하죠. 미국 국제개발처에 이제 온 거예요. 자, a few block, 몇 블락이 떨어져 있어요. From the White House, 백악관으로부터. 자, 분상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demanding, ing죠. 자, 뭘 요구했습니까? Full access to, 완전한 접근권이죠. Each headquarter, 그 본부에. 이게 완전히 미국 국제개발처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면서 좀 쳐들어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지금 영어로 읽어보는 겁니다. 자, the agency staff들은 refuse, 맨 처음에는 이제 거부했겠죠. No guns were drawn. 총도 이제 끌어당기지 않았다. 이게 총도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펀치란 말은 이제 권투할 때 펀치죠. 그럼 권투 가격 그런 것도 thrown 없었고요. Nobody involved the police. 어느 누구도 경찰을 개입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도 필요 없었다는 거죠. But 그러나 in these early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초기 날들 이런 날들에 있어서 아마 no other scene revealed more clearly the process reshaping America government. 그렇지만 미국 정부를 리쉐이핑하고 있잖아요. 재건, 새롭게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폴스 세력들, 즉 이런 규제위원회, 머스크에 이런 것들을 더 명백하게 보여줬던 다른 장면은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장면이 가장 상징적인 미국 정부를 지금 재구성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모습을 명백히 보여줬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자, one side. 자, 한쪽 면에서는 stood, 서 있었다는 거죠. an institution, 어떤 기관인데요. 자, with a 64-year history. 64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기관이 하나에 서 있었다. 그리고 35빌리언 달러의 그런 버짓 예산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국제개발부가. 그리고 미션, 이분들의 미션은 뭐였냐면 enshrine. 자, 원래 shrine이란 말은 성스러운 곳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소인데 in이 make니까 성스럽게 하다. 즉 굉장히 신성하게 간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어떤 걸 간직하고 있었어요? Federal law. 그러니까 연방법에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간직하고 있는 어떤 미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국제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자, on the other side. 한쪽에서는 또한 머스크의 그런 정치적인 레킹 크루. 그러니까 레킹이란 말은 원래 이제 다 부숴버리는 그런 크루, 멤버들의 또 집단이 하나 있는 것이죠. 재밌게 표현을 했네요. They identifi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무엇으로서 규정했냐면 as a member of th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AG이라고 하죠. 정부 효율 부서 위원회. 그러니까 DOGE라고 해서 정부 효율부라고 합시다. 자, 정부 효율부의 멤버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마치 레킹, 그러니까 뭔가를 부숴서 철거하는 그런 조직 해체팀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레킹 크루, 해체반이라고 합시다. 어떤 걸 해체하는 그런 반을 뭐라고 한다? 레킹 크루, 철거반이죠. A collection of temporary staffer with no charter, website, and no clear legal authority. 근데 이건 재밌어요. 웹사이트도 없죠. 차터, 헌장, 그런 법적인 헌장도 없어. 그리고 클리어 리글 오토리티. 그러니까 차터란 것은 왜 유엔이 2차 대전 후에 어떤 유엔 차터를 만들죠. 유엔 헌장. 그런 것처럼 그런 헌장도 없고 명백한 법적인 그런 오토리티, 권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건 단순히 템포러리, 임시적인 스태퍼들의 컬렉션, 모음인 이 따지, 규제위원회, 정부 효율위원회 이런 몇 명씩 지금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it's power derived from 머스크. 근데 그 힘은요, 머스크에서 나오는데 머스크는 the wealthiest, 세상에서 가장 부자죠. on the planet,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deputize, 권한을 위임받았잖아요. to dismantle, 해체하라고. 뭘? best source of federal bureaucracy죠. 그러니까 연방의 그런 뷰로크러시, 원래 뷰로란 말은 사무실이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말로 책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책상에서 뭔가 결제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 뷰로크러시. 그러니까 뭐 국장, 과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사, 이렇게 사장 이런 관료제를 뷰로크러시라고 그래요. 이게 책상에서 사인해서 통치하는 시스템. 이러한 사무적인 그런 해체팀을 이제 그 방대한 영역이 되겠죠. 자, 스와스란 말은 원래 논을 갖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딱 벼를 베었으면 그 자국이 남죠. 그런 것을 스와스라고 합니다. 이게 칼이 딱 한번 들어간 자리를 스와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넓은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의 이런 관료제도를 완전히 넓은 범위를 디스멘틀, 해체하려는데 디퓨타이즈 했다. 자, 원래 디퓨타이즈란 말은 대리로 임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정부 개혁 권한을 일론 머스크에게 이제 위임한 것을 이제 디퓨타이즈 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관료주의 특징이 뭐냐면 슬래싱 버짓이죠. 예산을 삭감하고 cutting the civil service.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을 이제 한다는 거죠. 원래 거트란 것은 동물의 내장을 제거하다라는 동사인데 내부를 이제 뜯어냈다 이런 말이니까 이제 시빌 서비스를 이제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립, 스트립 하면은 이제 벗기는 거죠. 스트립 A 오브 B죠. 그러니까 뭘 벗겨내는 것입니까? 독립적인 에이전시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Ability to impede the president objective.
대통령의 objective,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impede, 방해하는 것들, 그런 능력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머스크가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통령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독립적인 기관으로부터 다 모든 것을 이제 벗겨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impede란 말은요, 피드가 발이고요, 인이 아니니까 발 안에다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mpede 하면 발을 걸다, 즉 방해하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USAID 리더십은 이미 이제 had allowed, 허락했다는 거죠. 머스크의 팀을. 그래서 a group of his young and eager follower, 그러니까 그의 젊고 그 열렬한 팔로워들이요, to spend several days inside their headquarters. 그러니까 그런 해체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헤드쿼터 본부에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스펜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at the end of January, 1월 말 정도에. 자, 다즈 키드, 그러니까 거기 그런 팬들, 그렇게 이제 머스크를 따는 그런 팀들이 이제 다즈 키드인데,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뭐 $1만 받고 연봉, 뭐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월급도 없이. As some of the staffer, 근데 그 스태퍼들 중에 some 일부는요, called them,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In private, worked the hall with clipboard in their hand. 그러니까 그 손에다가 클립보드 같은 것을 이제 가지고 홀을 걸어 다니면서 examining desk, 책상도 조사하고 questioning manager, 매니저들을 질문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several USAID official, 몇몇에 따르면 이분들은 describe the event, 이 사건을 뭐라고 이제 서술했냐면 타임즈에다가 But 그러냐 as the weekend arrived, 그렇지만 이제 주말에 되면서 그들의 demand, 요구죠. 어떤 걸 요구했습니까? Access to sensitive facility, 그러니까 민감한 시설들, designed to store classified information, 그러니까 기밀 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저장한, 그렇게 할당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도 접근할 것을 이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went too far, 너무 멀리 간 거야. The agency head of security, 그러니까 그 안보의 헤드, 그 국의 그런 헤드의 그런 그 보안의 머리에 너무나 멀리 갔다라고 이제 했다는 것이죠. The man from Doji threatened to call the U.S. Marshal. 그래서 이제 도지에서 온 그 남자들은 위협했다는 거죠. Call the U.S. Marshal.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안보 보안관을 이제 요구했다는 거예요. 원래 마셜이란 뜻이 이제 동사로 하면은 이제 정렬하다, 조직하다 이런 뜻인데 명사로 쓰이면은 법 집행관, 즉 어떤 군대의 지휘관 이런 뜻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연방 보안관을 불러가지고 have them clear the building. 그 보안관들이 깨끗이 그 빌딩을 정리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런 그 비밀 그런 정보에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막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관들을 이제 통해서 정리를 이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또한 인폼 정보를 줬습니다. 머스크에게 뭐에 대한 the problem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알려줬는데, 자, USAID is a criminal organization. 야, 이 집단 범죄 집단이야. 머스크는 wrote to his 250 million follower on his social media platform X. 그러니까 그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다가 215 밀리언 팔로우니까 2억 1,500만 명에게 야, 여기 범죄 조직이야 라고 썼다는 거예요. Time for it to die. 이제 죽을 시간만 있다. 이제 이거 없애줘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참고로 지금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CEO인데요. 팔로워가 지금 1,200만이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800만 명. 오바마 같은 경우는 1억 3,200만 명인데 지금 그 머스크는 2억 1,500만이니까 금방금방 소통을 하면서 얘들 없어져야 할 조직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클리어 더 빌딩이란 말. 클리어가 뭐하다? 제거하다. 그러니까 깨끗이 해버린다. 그러니까 건물을 모두 텅 비우고 사람들 다 내보내는 것을 클리어 또 빌딩 이런 말을 썼어요. 보안관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줬다는 거죠. 유업을. 자, the cause of the Mosque Crusade. 자, 크루세이드 하면 원래 십자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개혁 캠페인, 개혁 운동, 십자군 전쟁처럼 이러한 cause, 원인, 그런 대의 명분이라는 뜻이 있죠. 대의 명분은 remained unclear. 여전히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regardless of the reason, 그 이유에 상관없이 by the following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그 에이전시, 그 기관은 annually, 연간
disburs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across the globe. 이게 전 세계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disburse 했다는 것이죠. 자, disburse란 말은 공적 자금을 지급하다, 지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자금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연간 이 기관에서 이제 fight famine, 기근과도 싸우면서 disease and bring clean water. 그리고 이제 이런 질병과 싸우면서 깨끗한 물을 bring, 가져와야 돼. to million, 수십만 명에게. 근데 이것들이 mostly 주로 이제 cease, stop 했다는 거죠. to function, 기능이. 그러니까, 머스크가 와서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검사하고, 갈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물, 질병, 이런 것과 싸우는 이런 기관에 수십만 달러를 지출해야 되는데 요것을 스탑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within a week, 일주일 안에 nearly 그 모든 스텝들은 placed, 놓여졌습니다. 뭐 하라고? on leave, 휴가로. 그러니까 임시 휴가로 강제로 지금 휴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출을 이제 멈춘 거죠, 돈을. 그리고 each office around the world shutdown 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지부들이 있었잖아요. 오피스 사무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셧다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leave란 말은 명사로 쓰이면은 이제 휴가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go on leave 하면 이제 자발적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고, suspend란 말은 징계로서 정직이란 말로 쓰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leave냐, suspend냐 차이점. 이건 이제 징계 성격이 정직이란 말이 suspend고요. 그래서 placed on leave 하면 이제 강제로 휴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disburse란 말 아까 그 지급하다 이런 뜻이고, 특히 공적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disburse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burse란 말이 주머니, 금고란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this는 떨어져. disburse 하면 돈을 꺼내 지급하다 이런 뜻이고, 가장 쉬운 말은 pay란 말로 쓰이죠. 개인 간엔 돈을 pay, 지불하다. 그다음에 expend란 말도 있어요. 시간이나 돈 등을 사용하다. 그다음에 allocate란 말도 쓰이죠. 할당하다. 예산 같은 것을 이렇게 배정하는 것을 쓰는 것을 allocate. 그래서 disburse, pay, expend, allocate. 자, 요 단어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타임지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다지, 그런 효율화 정부가 지금 첫 번째로 국가 개발 그런 해외 그런 원조를 하는 그런 기관을 덮쳐서 직원들을 강제 휴직을 시켰다. 그런 기사고요. 연속적으로 또 많은 기관들을 방문해서 이런 일을 했던데 저항도 있었고 하지만 큰 이변은 없었다. 그리고 결국은 인건비 줄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타임지 커버 기사 한번 살짝 그 첫 번째 그 쳐들어간 이야기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계속 한번 또 지켜보면서 미국의 이런 인건비를 줄인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아까도 말했지만 인력이 펑크가 내면 국민들은 어디서 손해를 보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공무원 조직인데 과연 그것을 규제했을 때 나오는 반응들도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